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은 미국부터 보시죠. 다우지수만 0.02%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다가 중간에 하락했고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장 후반에 약간은 회복을 하면서 반등에는 성공을 한 다우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별로,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이런 상황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 이틀 연속으로 밀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쉬었을 때에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었고 간밤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하고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천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금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더 밀립니다. 0.6% 밀리면서 어제보다도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로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평균 0.3% 밀렸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올라간 업종은 에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소재 정도가 되겠고요. 가장 부진했던 거는 유틸리티, 부동산, 경기소비재, IT 이런 성장주들이 요즘 밑에 좀 깔려져 있습니다. 자, 에너지가 강했던 거는 유가가 반등 주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도 올랐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잘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에너지든 소재든 결국에 중국의 소비가 시작되면은 거기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두 가지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상승세가 컸고요. 가장 부진한 것들 중에서는 부동산이 약하기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되면은 대출이자 올라가니까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하면서 또 부담을 받는 모습이고요. 또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부진했던 업종 자체가 침체 우려 때문에 소매 쪽이 가장 약했습니다. 로우스라든지 이런 주택 관련된 가정 인테리어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또 경기 소비재를 끌어내리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성장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지금 반도체 쪽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9%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은 제한적인 하락이었다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시장에서는 붙였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종목들은 좀 뒤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좀 대장주로서 좀 한 몫을 못합니다. 2%대 하락대를 보이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뭐 인텔이나 그리고 퀄컴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소법 관련해가지고 세금 공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최근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게 좀 더 컸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런 상승세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날 시장에서 크기는 작지만 이제 국내에도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앞서 이제 IRA 법안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실적까지 잘 나오면은 더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가장 강했던 게 퍼스트솔라입니다. 15%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이러한 내용에 힘입어서 뭐 진코솔라가 6.4, 솔라엣지가 2.9% 이렇게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간밤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기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을 나오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테슬라가 이날 장중에는 1.4% 밀렸습니다. 마스터 플랜 3 인베스터 데이 때 나올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기대를 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업황이 부진하면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또 경쟁자 중에 하나가 포드가 될 텐데 포드만 유일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우편공사 측에서 이 포드의 전기차를 한 9,200대 정도 구매를 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올라갔고요. 또 테슬라의 또 경쟁자 중에 또 리비안 이런 종목들은 또 18%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엇갈리게 나오게 되면서 안 좋게 해석이 됐고요. 중국차 니오 역시 5% 이상 밀리면서 순손실이 더 늘어났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날 실적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으로 다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3월에는 또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양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재 쪽에서는 이제 여행 쪽에서 카지노 종목들입니다. 라스베가스 샌즈가 1.9%, MGM 리조트 3.1, 윈 리조트도 3.5%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산업재 쪽에서는 건설 기계 쪽 캐터필러가 3.8% 급등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캐터필러 자체적으로도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나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중국이 유가와 관련해서도 아주 깊은 관계를 또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유가로도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대형주들도 한 0.8%가량 올랐고요. 중소형 단에서 아주 강했습니다. 코노코필립스가 2.8%, 그리고 벨레로에너지 5.7%, 슐럼버거 3.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도 좋았습니다. 알리바바 2.4, 그리고 징둥닷컴 2.9%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쪽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경기 소비재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로우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우스 컴퍼니가 5.5% 밀리면서 부진한 실적을 주가로 그대로 좀 보여줬었고요. 또 몬스터 비버리지 이쪽에서도 소비재 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2.5% 역시 부진한 실적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특징주로 이제 로우스 컴퍼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인테리어와 관련된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경쟁사인 홈디포하고는 다르게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매출이 224억 4,5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2.28달러, 두 개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올해 전망치도 880억에서 매출을 900억 달러까지 봤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수준이고 주당 순이익 정도만 간신히 부합하는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4분기도 별로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실적도 기대치가 낮아졌다라는 관점에서 로우스 컴퍼니가 내려갔습니다. 5.65% 상당히 세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19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최근 이 박스권의 하단을 장중에 밑돌아버리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예, 다음은 헬스케어 쪽에서 노바백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에도 노바백스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좀 보셔야겠습니다. 25% 그야말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더 하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6.8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 업체가 되겠는데요. CEO가 발언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내년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매출 자체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CEO가 언급을 한 거고요. 작년 4분기 실적 역시 이미 부진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배경이 됐던 것은 경쟁사인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그러니까 mRNA를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던 회사들한테 밀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수혜를 크게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 못 받게 된 점이 이번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노바백스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 증시는 어제 하루 쉬고, 다시 한번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자, 우선은 간밤에는 지수별로 좀 제각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었었는데, 상반된 재료들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는 결국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속에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장중 넉 달 만에 4%를 넘어서는 등 국채금리 급등이 시장의 부담이었던 반면 중국 경제지표의 개선 소식이 글로벌 경제 반등 기대감을 높인 하루였습니다. 미국 2위의 건축자재업체 로우스가 부진한 실적에 하락하는 등 기업 실적이 오늘은 대부분 부진했던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넉 달 만에 4%를 돌파하는 등 국채금리 상승이 시장에 부담을 가했지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깜짝 개선세를 보인 점이 시장의 하락을 막았던 가운데 중국의 2월 PMI가 52.6을 기록해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라 오늘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중국 관련 ADR 주식들이 일제히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증권사 시티그룹은 더욱더 광범위한 대기업들에 대한 수익 압박에 대비해야 된다면서 2022년 중반 이후 2023년 마진 추정치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위험이 S&P 500 지수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지만 필수 소비재, 재량 소비재, 통신 서비스 부분의 마진은 정점에 달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대략적인 흐름을 좀 읽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파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인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의 강경 발언이 잇따르면서 오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올해 FOMC의 표결권이 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이번 달 FOMC에서 0.25 혹은 0.5%의 큰 폭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신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고 반면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오늘 발표한 에세이를 통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연방 기준금리 목표치를 5에서 5.2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강 움직임을 보이는 시기가 언제일지를 정해야 한다면서 아직 그 시기는 오지 않았다며 금리를 5.25%포인트까지 끌어올린 뒤 내년에도 한동안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더 나은 균형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올해 FOMC에서는 표결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연준 인사들의 발언 때문에 지금 CME 패드워치 쪽에서는 50bp 이제 3월 달 들어섰죠. 이 50bp 인상 가능성이 29%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부분 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악재인데요.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이 중국의 틱톡에 대해서 공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기반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미국의 기술적 적대자 차단법, 즉 DATA를 논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단체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관하는 기업은 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100억 원이 중국 정부의 검열과 선전활동에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사를 제재해야 한다는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은 모바일 기기에 틱톡을 다운로드한 사람은 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백도어를 열어둔 것이라고 틱톡을 직격하면서 틱톡은 당신 전화기 속에 정찰 풍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 정치권이 틱톡에 칼을 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지난해에도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소유 전자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지난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용 개인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을 다음 달 15일까지 제거하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했으며 캐나다 정부 역시 정부 소유 전자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아타 파마스티컬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우선은 뭘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오르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예,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개발 중인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는 희귀 유전병에 대한 치료를 승인받았다는 뉴스로 텍사스주 플라노 소재의 바이오 업체 레이타 파마스티컬의 주가가 오늘 무려 198%가 폭등한 $93 1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약품명 스카이클라리스는
10대 환자에게 종종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을 가진 16세 이상의 성인에게 치료제로 승인됐는데요. 이 질환이 나타난 환자는 10에서 20년 이내에 휠체어가 필요하며 30대에는 사망할 수 있고 레이타사의 문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6천 명이 이 병을 앓고 있으나 지금까지 승인된 치료법이 없었다면서 회사 측은 이번 FDA의 결정은 승인된 치료법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중증 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법을 개발해온 노력의 이정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떨어지는 장에서도 살아남는 모습입니다. 자, 내일 예정된 경제 지표하고 실적 발표 일정은 어떻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4분기 노동 생산성,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되며 코스트코 홀세일을 시작으로 베스트바이, VM웨어, 엔하이저부시 인베브, 크로거, 메이시스, 브로드컴, 놀스트롬, 빅토리아 시크릿, 바벨 테크놀로지, 빅라스, ���렛패커드 엔터프라이스, 코멜푸드, 스미스앤웨슨 브랜스, 그리고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도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제 영국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선 유럽 증시는 2월에 이 독일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입니다. 자, 독일과 프랑스 0.3, 0.4 정도 밀리는 모습이고요. 영국만 0.4%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날 독일의 2월 CPI가 전년 대비해서 8.7%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하고 같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고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구나라는 부분이 이날 시장의 악재가 됐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모습입니다. 77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9%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날 중국에서는 두 가지 경제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둘 다 PMI 지표였고 2월 지표였었는데요. 중국 통계국에서도 그리고 차이신에서도 모두 다 경기가 확장세로 접어드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유가도 여기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구리 가격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올라가면서 구리를 포함해서 비철금속 시장 모두 다 1% 이상의 평균 상승률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금값은 0.4% 올랐습니다. 지금 3월 첫 거래에서 상승하면서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고요. 아무래도 2월 달에 거의 한 6% 가깝게 밀렸기 때문에 이제 반발 매수세도 들어와져 있고 앞서 중국 얘기도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이제 4% 올라왔습니다. 이게 부담이 됐었고요. 8.6bp 상승을 했고 이날 단기물인 2년물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면서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는 모습, 국채금리 시장 계속해서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